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대표 최덕상입니다. 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뭐 주간 뉴스 브리핑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보험과 소식, 아니면 이슈 점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점검 브리핑 할 게 몇 가지나 되죠? 우리 강 부장님? 네, 한 뭐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네. 먼저 궁금한 게 네. 말 맞고 탈 리더스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리더스 기사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썼는데 이제 피로감도 좀 있고 리더스가 정리된 상태인 것 같아서 또 뭐 계속 우리가 리더스만 뭐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리더스 기사를 보고 리더스 본사는 본사대로 불만 왜 이렇게 그만 깨더라 우리를. 근데 우리 깬 기사가 뭐 있었나요? 응? 최 부장님? 그냥 간단한 상황 보도였는데 예, 그런데 또 이제 지사장 FP들은 왜 본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냐, 예? 지사나 FP들 피해가 많은데 해서 막 또 우리가 불만이어서 또 기고받고 이렇게 쓰고 했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신한금융 플러스로 이제 2,000명인가 갔고 1,000명이 라인하러 가려다가 이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한으로 가려고 협상 중인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그쪽으로 이동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일부 안 가고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이 분들도 결국은 이제 리더스를 떠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현재 그 경필호 대표가 청산법인의 대표로서 아마 정리 작업들을 하고 리더스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신계약 안 하는 회사로 갔다가 이제 클로즈가 되지 않겠냐, 문을 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리더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유지들이 잘 될 것 같냐. 이번에 이제 신한금융 플러스가 리더스를 합병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예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리더스 가치 평가가 힘들고 리더스에 얽혀 있는 환수 문제랄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되겠냐 했는데 그냥 유지 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옮긴 거예요. 그리고 신계약은 옮겨간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계약이 되면 수당만 주고 그게 이제 회사가 뭐 한 2.5% 정도를 남긴다면 그걸 몇 년치 이제 신계약 업적을 계산해서 그걸 땡겨갖고 주면 되기 때문에 밸류션이 엄청 간단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막 유지가 되느니 마느니 환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걸 이동한다면 또 원수사도 동의도 안 해줄 거고 이걸 명쾌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유지는 모르겠고 니들이 유지를 잘하면 저쪽에서 많이 받을 거 못하면 못 받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괜찮은 모델인 것 같긴 한데 불편은 하잖아요. 그쪽에 수당 계산에도 또 따로 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유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기 전사 신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정되는 지금 이제 환수 금액들이 꽤 큰 거가 봐요. 근데 지금 예측되는 게 이제 이번 달 한번 봐야겠죠. 근데 아마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 세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치료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가서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 저쪽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가는 신계약하면 돈을 받으니 저쪽은 환수가 되니까 그걸 까고 나오니까 돈이 적잖아요. 근데 내가 환수가 5천이 되나 1억이 되나 마찬가지다. 왜냐 유지 보험료 계속 나올 때가는 내한테 달라고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계획을 유지하느니 저쪽에다 신경을 넣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많이 확대가 되면 이게 일파만파로 예상보다 환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현재는 보험사도 충분히 유지 수수료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도덕재해가 발생하면 커버가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럼 커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딴 데로 이동한 사람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압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한금융 플러스로 이게 또 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압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압류를 하면 수당이 안 나오죠. 그럼 신계약하면 힘드니까 또 여기서 이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 최악의 과정까지 설명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이제 유지 수수료에서 충분히 환수를 감당하고 남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현재 있는 리더스 금융 판매를 이제
폐쇄를 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예. 지금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이 안 나오도록 잘들 처리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 금융 판매 때문에 많은 대표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스 금융 판매는 금감원에서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 자, 이런 회사들은 해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태료를 때린 거잖아요. 최 부장님 총 과태료가 얼마였죠? 한 31억이었어요. 31억을 맞고 휘청인 거죠. 사실은 31억을 나누면 별거 아닌데 그거 맞고 휘청인데 이런 50억, 100억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살아남을 지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표를 보면 우리 최 부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면 지표가 작성 계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표는 다 유사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밥 먹고 금감원이 덤비면 누구도 A일 수는 없다. 그래서 대표들이 엄청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해야 돼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0억이 아니라 60억을 때리면 또 그 지혜도 해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들이 지금 봐왔기 때문에 큰 어떤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였죠? 네. A 플러스의 상장 후에 주가.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 있는데 저도 굉장히 민감해요. 네, 제가 뭐, 곽 기자님 잘 아시고, 창업, 거의 애플에서 창업 동기다시피 하고, 또, 그래서 애플에서 주가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고, 보험 전문지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한때 장에서 이제 12,000원까지 갔죠. 근데 현재는 한 5,6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한 1,400억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여기 최 박사님하고 또 보험 쪽에 애널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PSR, PER 뭐 막 많은데 하나로 보면 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근데 항상 목표 주가가 가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한 목표 주가에 70% 간다고 치면 7,000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공모가가 7,500원이었는데 지금 5,600원 많이 떨어져 있죠. 물론 A 플러스가 상장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요. 제 대리점이 상장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밸류는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1,500억, 글쎄요, 평균 3년간 미래 이익을 감안해서 200억씩 이익 난다 보면 PER이 7이 14, 정확히 1,400억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기준으로 과거 3개년 하면 100억 정도 평균 되나요? 100억에다가 PER을 7곱하면 700억, 10을 곱하면 이제 1,000억이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주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곽 기자님 A 플러스에서는 좀 불만이죠. 예, 불만인데 저는 이제 이게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로 소외주예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보험사의 저성장,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험사 주가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우리 최 박사님, 저 한화에서 상장할 때 8,200원 주고 주식을 갖고 있다가 3년 만에 8,200원에 팔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하나 주가가 올해 3월 달에 800원이 됐어요. 10분의 1 토막. 1조가 건물이 하나 63빌딩 건물이 2조를 하는데 1조가 안 되니 하물며 보험 GA는 이게 가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GA도 단순히 이제 수수료 따먹는 이런 모델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관심이 없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1,400억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렇게 보면 삼성생명의 PER이 얼마 같아요? 15요. 15. 15. 왜 15냐. 원래 주가가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7만원대로. 그러면 원래 몇 달 전까지 PER이 7이었어. 예? 그러면 GA PER이 보험사 PER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7, 10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생명 PER은 얼마 같아요? 3, 4 아닙니까? 네, 9.5예요. 9.5. 하나 주가도 거의 3배가 올라와서 9.5예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 PER은 7.5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은 6.4. 그 다음에 또 손보를 보니까 손보도 PER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총을 내가 한번 봤는데 하나생명 시총이 2조 지금. 동양생명이 시총이 6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6천억. 그런데 요게 3배가 올라가지고 2배씩 다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러면 몇 개월 전을 보면 보험사 동양생명이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A 플러스 시총이 3천억이다 그러면 꿈이겠지만 물론 꼭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손보 지금 시총이 4천억이에요. 근데 하나손보가 최근에 매각 이슈 때문에 4배가 올랐어. 그럼 하나손보가 몇 개월 전에 시총이 1,000억이었어요. 롯데 5,700억, 흥국 1,900억. 근데 얘가 2배씩이 올랐어요. 그러면 A 플러스 대리점 시총하고 보험사 시총하고 똑같아. 아마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객들은 그래도 일반 투자가들은 보험사가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A 플러스 팔면 하나손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걸로 보면. 자,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뭐 A 플러스 주주들이 곽 회장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주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대리점은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진 뛰기 장사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델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프 케어 플랫폼에서 이제 아마존 막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총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인카도 충격을 받고. 왜냐, 상장도 좋지만 시총이 높아야지 다음 상장은 인카도 좋은 거고, 피플라이프도 투자 받기도 좋은 거고, 리첸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A 플러스는 처음에 우리는 단순 대리점이 아니다 한 거고, 이제 인카는 우리는 A 플러스 틀리다. 피플 리첸코도 틀리다. 왜 틀리냐? 우리는 TM이 있다. 우리는 브랜드가 있다. 우리는 핀테크 기업이다. 뭐 굿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피플은 정규직 설계사다. 또 뭐 보험클리닉 점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성장성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이 PER을 달리 적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의 현재 그 주가는 향후에 대리점 GA들의 발전, 미래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큰 숙제를 남겨준 거고, 그건 A 플러스 스스로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죠? 네, 지금 뭐 한 보험사마다 1,200% 수수료가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200% 수수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서로 눈치 보는 작전이 심해져 가지고 뭐 계속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고 있고, 손보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고, 생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계속 바꾸는 데가 있고, 또 하다가 계속 병렬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한 회사마다 수수료가 몇 개 있고, 이 회사는 A형, 뭐 저는 뭔형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선급과 분급 차이를 이렇게 좀 나서 옵션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선택 옵션을. 근데 분급일 때 2,000%가 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과하게 많이 준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 또 반대로 이골에 그냥 초년도 수수료 100%를 이골에 그냥 몰빵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정기보험, 그 경영인정기, 여기는 유지일이 뭐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건 좀 부작용 아니야, 너무 심하게 줬다, 이거 우리 기사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골에 뭐 초년대 1,100%가 있으면 그 이골에 한 방에 그걸 다 때려주는 거죠. 이건 좀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특히 암보험 같은 것도 이골에 다 땡겨줘서 아마 손보업계 건강보험과 일전을 좀 벌이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이제 생각보다 테이블을 실적 구간별로 지급률 차이를 굉장히 좀 최소화시킨 것 같아요. 많이 최소화시킨 것 같고, 이게 아예 없어지면 대형화가 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많이 작아졌다. 그 다음에 양을 늘리되 효율을 좀 세게 조건을 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걸었어요. 왜냐, 압력이 많이 있겠죠. 그럼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보험사 사업비만 더 늘어나는 꼴이 혹시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계형 작성 계약은 이제 자금 여력 때문에 좀 어렵지 모르겠지만 작성 계약도 자본 집약적 작성 계약이 있어요. 돈이 많은 어떤 집단이 이런 건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원래 의도하는 게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특히 금감원이나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체 판매 채널의 큰 변화, 어떻게 보면 판매 자회사 설립하고 하나 분사하는 것까지도 보면 이거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후폭풍이 굉장히 지금 저는 클 거라고 그냥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 불안, 초조로 이 시장 동향을 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더 봐야겠는데 이 1200% 후폭풍은 내년에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나빗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네. 말이 돌고 있는데 네. 보험저널이 생보사 순위를 뽑았다는 말이 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화자찬. 네. KB생명이 지난달에 생보 실적 20억인가 해가지고 1등 났어요. 그렇죠? 이달도 1등 나지 않을까.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KB 약속 보도, 상품의 어떤 이상 이슈가 있어서 그 보도의 후폭풍이지 않냐. 예? 그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보 업계 순위를 바꿨어요. 아마 이달도 1등 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달도 1등 나고 또 이게 늦게 이게 상품이 바뀔수록 계속 KB의 성장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저희가 정론지이기 때문에 올바른 보도를 해서 걱정이 되시더라도 결국은 생각지 못한 이런 또 반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 매체 파워가 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추운 날 또 코로나 되게 요즘 이제 뭐죠? 그 5인 이상 집합금지 걱정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어제 보니까 아예 출근 않고 자율 출퇴근 근무를 하고 조회도 않고 교육도 않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연도 마감 잘해야 되는 걱정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또 다 살 길은 있으니까 용기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할 거예요. 주제가 있으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안 씁니다. 내 맘대로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그래야지 언제 뜨더라도 보니까 돈 안 든 거니까 하세요. 보기 전에 하세요. 왜냐 어차피 좋을 거니까 좋아요를 누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